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해드리기보다는요. 곧 있으면 다가올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특별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짧은 역사 속에서도 빠른 성장을 달성한 미국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미국을 건국해 나갈 수 있었는지를 세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지의 세계였던 아메리카 대륙은요. 15세기 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본격적으로 신대륙에 관심을 갖고 항해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에는요.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마야, 아스텍, 잉카라는 발달된 문명을 이루며 광활한 아메리카 영토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요. 아메리카의 시작을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네이티브 아메리칸에서부터 그 기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편 아메리카의 시작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약 200만 년 전에서 10,000년 전까지 지구는 빙하기에 있었다고 하고요. 지구의 절반이나 되는 북부는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빙하의 두께가 무려 1-2마일 정도 되는 곳도 있었다고 하죠. 지금은 북동아시아와 알래스카가 분리되어 있지만요. 아주 오래전에는 베링랜드 브릿지라고 불리는 육로로 두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빙하기 동안 모든 물이 얼어붙어 지구 바다에 수심은 내려갔지만요. 빙하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점점 물이 불어나 베링 해협이 생겨 두 대륙으로 나뉘게 되죠. 당시에 맘모스, 들소, 그리고 순록과 같은 가축대들은 풀을 뜯을 만한 땅을 찾아 북동아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향해 육로를 건넜고요. 서서히 수렵 채집과 사냥으로 살아가던 소규모 그룹들의 아시안 사냥꾼들도 이 가축대를 따라 아메리카 대륙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링 해협이 생긴 이후 더 이상 사람들은 걸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올 수 없게 되었죠. 최초의 아메리칸들은 자신이 손수 만든 도구로 동물을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는 수렵 채집의 생활을 영위하다가요. 약 9,000년 전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좋은 품종의 식물로부터 씨앗을 받아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여 초기 아메리카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옥수수, 콩, 호박 등 많은 작물들을 기르는 법을 배웠다고 하고요. 약 8,000년 전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흩어져 살기 시작했다고 하죠. 1492년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발을 내딛기 전까지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는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그 안에는 적어도 2,000개의 다른 부족 내지 나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집단들은 다양한 생활 방식과 음식, 주거 방식, 종교 등을 가지게 되는데요. 언어도 1,000개의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 먼저 첫 발을 디딘 유럽인이 있었는데요. 서기 1009년 약 100명의 북방 유럽인들과 노르웨이인이었던 레이프 에릭선이 북아메리카 연안에 도착합니다. 북아메리카는 그들에게 생소한 곳이었고요. 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부터 가축을 데리고 와 기르면서 북아메리카 동부의 토담집으로 형성된 작은 마을을 만들었죠.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아메리카 정착은 뜻대로 쉽지 않았고요. 대신 그들은 근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모피를 무역하였는데요. 아메리카 원주민과 노르웨이인들 두 그룹 사이에 싸움이 자주 일어났고요. 결국 5년 만의 분쟁 끝에 노르웨이인들은 완전히 북아메리카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14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포르투갈 남쪽 바다 아래에 지중해와 접해 있는 북부 아프리카를 제외한 그 아래 대륙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는데요. 포르투갈의 왕자 애니크로 인해 세계는 변하기 시작했죠. 포르투갈 주왕 1세의 셋째 아들이었던 그는요. 아내도 가족도 없이
왕위를 꿈꾸기보다는 오로지 그의 관심은 포르투갈이 세계의 해군력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에니코 왕자는 르네상스 학문 정신에 깊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또한 카톨릭 교회를 위해 그는 크리스천의 믿음을 세상에 전파하길 원했습니다. 에니코 왕자는 그의 조국을 위해 두 가지 특별한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는 아프리카를 경유하여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찾는 일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포르투갈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남부에 매장되어 있을 금의 위치를 알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아랍 상인들로부터 전해받은 금은 북부 아프리카로부터 육로를 통해 가져온 것이었죠. 포르투갈의 에니코 왕자는 우선 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포르투갈 항해자들이 과학적인 항해술에 관한 지식과 그들에게 더 나은 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그는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들과 천문학자들, 그리고 배를 제조하는 사람들을 지중해로부터 데려와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탐험에 관한 계획을 세웠죠. 드디어 포르투갈 배 제조자들은 캐라벨이라고 부르는 배를 제조하기에 이릅니다. 캐라벨은 바람에도 잘 견디고 해안을 따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포르투갈 항해자들이 아프리카 해안을 탐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후에 에니크 왕자는 항해자 왕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요. 그는 단 한 번도 항해를 지휘한 적은 없었다고 하고요. 모든 항해자들이 성취한 곳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포르투갈을 세계의 해군력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의 꿈은 실현하게 됩니다. 결국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고요. 이 현상은 1400년대와 1500년대 동안 계속되었죠. 이 기간 동안 다른 많은 유럽의 나라들도 바다를 항해했고요.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 마르코 폴로가 사망한 지 150년도도 넘어 한 젊은 이탈리아 항해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요. 마르코 폴로가 쓴 세계의 서술이란 책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직은 많은 학자들이 마르코 폴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요. 이 젊은 항해자는 책에서 읽은 내용들을 곱게 믿기 시작했죠. 콜럼버스는 젊은 나이부터 항해를 시작했고요. 26살이 되었을 때 포르투갈에 가서 살게 되면서 새로운 항해 기술과 지리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포르투갈 배를 타고 아프리카와 북부에 위치한 아이슬란드까지 항해를 함께하면서 전문 항해가가 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요, 이제 자신의 배를 가지고 아시아를 향해 항해할 차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며 포르투갈 조왕 2세에게 자금을 대줄 것을 부탁했지만 좌절되자 1485년 스페인으로 건너가 이사벨과 페르난도 왕에게 재정을 후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1492년 8월 겨우 승인을 얻어 세 척의 작은 배를 이끌고 대서양 항해길에 나서기 시작하죠. 항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요. 점점 함께한 선원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해한 적이 없었기에 마음이 조급해졌고요. 급기야 콜럼버스에게 배를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했죠. 콜럼버스는 그들에게 3일 내에 땅이 안 보이면 돌아가겠노라고 약속하는데요. 다행히 약속한 지 이틀 만에 땅을 발견하면서 항해를 시작한 지 70일 만에 출발지로부터 3,862km 떨어진 한 아름다운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그가 도착한 섬을 산살바도르, 즉 거룩한 구원자란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섬은 오늘날의 바하마의 한 일부분이죠. 그는 산살바도르를 자신이 가고자 했던 인도의 한 섬에 도착한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인디언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비록 북아메리카 본토 땅에 발을 밟지 못하고 카리브해 연안의 섬들에만 머물렀었지만요. 그의 탐험은 후에 지금의 미국 땅 북아메리카를 향해 항해를 떠났던 많은 탐험가들에게 안전한 항로를 개척해 주었을 뿐 아니라요. 아메리카에 식민지 확장을 하는데 발판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메리카의 시작에서부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 유럽의 정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유럽의 나라들이 자원이 풍부한 신대륙을 발견하고서
서로 앞다투어 아메리카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대륙을 둘러싼 치열한 패권 싸움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다음 제2편에서는요. 아메리카에서의 유럽 제국들과 13개의 영국 식민지들 그리고 식민지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